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면도칼로 얼굴이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명령에 대한 기각 청원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지난달 30일 철도 노조 파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어제 연방상원에서는 하원보다도 더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합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히카르두 오르타 선수가 먼저 득점하면서 포르투갈이 초반 경기를 이끌었지만 이어서 김영건, 황희찬 선수가 2골을 성공시켜 한국이 역전승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해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시간 치러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승리하며 한국의 16강 진출 목표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로써 조별리그 H조에서는 포르투갈과 한국이 나란히 16강에 올라갑니다. 한국 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G조 1위와 겨루게 되며 현재로서는 브라질이 유력한 G조 1위 후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내일 오전 10시 네덜란드와 16강전을 펼치게 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면도칼로 얼굴이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화요일 오후 9시 45분경 브로드웨이 72번 가역 근처에서 49세 남성이 2번 열차에 앉아있다 면도칼로 얼굴이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면도칼을 들고 접근해 피해 남성의 얼굴을 베었고 피해 남성은 코 주변에 상처를 입었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담긴 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알고 있다면 크라임스타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명령에 대한 기각 청원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학자금 탕감 정책은 상당 기간 시행이 힘들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항소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일시 중단 명령에 불복,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한 중단 명령 번복 청원을 기각하고 이 청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8항소법원이 이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명령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내년
2월 정식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되며 따라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시행이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제5연방항소법원도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법무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중단되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장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지난달 30일 철도 노조 파업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어제 연방상원에서는 하원보다도 더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철도 노사 양측이 파업 시행을 연기하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하도록 하는 강제 협상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어제 상원 표결에서 찬성이 80표에 달한 반면 반대는 15표에 그쳤으며 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적극 찬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290표 대 반대 137표로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보다 가부동수인 상원이 더 철도 파업을 막는 데 더 적극적인 셈입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상하원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 철도 파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민주공화 양당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화답한 셈입니다. 이른바 철도 노사 강제 협상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철도 노조는 현재 협상 시한인 9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수 없으며 회사 측과 계속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회복 속도는 빠르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질병에 감염된 것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CL이 연구진이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에는 음성이지만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유사하게 후유증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40%, 코로나19는 음성이지만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의 54%가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했으며 이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회복돼도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자체를 경험하는 것마저도 스트레스로 이어져 질병에서의 회복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회복 속도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이며 자칫 아주 오랜 시간 심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특별조사관으로부터 반환받아 수사에 활용하라는 연방항소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11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특별조사관의 기밀 여부 분류가 끝날 때까지 연방검찰은 압수문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1심 판결을 뒤집고 연방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례적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에 간섭할 명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은 명백하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뒤 정부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면서 특히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명령은 합의부 판사 3명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연방법무부는 특별조사관으로부터 일부 서류를 돌려받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연방검찰 압수수색의 부적절성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출마도 싫고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도 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는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4%는 올해 76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절대로 세 번째 대통령 도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2%,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인들은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모두의 출마를 반대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한 사람이 20%,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택한 사람이 18%로 두 사람이 막상막하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앞으로 대량 해고가 엄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전문업체 챌린저 그레인 & 크리스마스는 지난달 7만 7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감원율은 전달 대비 2.3배, 1년 전보다는 5.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감원은 첨단 IT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원과 동시에 고용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타, 트위터, 아마존 등은 물론 CNN, 워싱턴 포스트 등 미디어 기업도 감원 행렬에 나서는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대량 해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경기 침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나쁠 것이기 때문에 대량 해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6% 올랐지만 전달보다는 0.3% 증가에 그치면서 오름세가 다소 수그러지는 것도 거꾸로 보면 경기가 다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소폭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프랑스 산업의 공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 앉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강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On veut réussir ensemble, pas l'un contre l'autre. Ça a été clair et c'est ce qui ressort de ce matin. Et c'est exactement la philosophie que je partage. 바이든 대통령은 사과할 뜻은 없다면서도 해당 법에 일부 결함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For example, there's a provision in it that says that there is an exception for anyone who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us.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에서도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청정연료 등의 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오늘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리명훈, 리정원 등 개인 8명과 남강무역 등 기관 7곳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의 불법 환적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2달 만입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이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본도 오늘 오전 북한 노동당 간부 김수일과 북한 정찰 총국과 연결된 걸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등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된 겁니다.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자산이 동결되지만 이들과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그 제재 메커니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체
제를 이제 찾는 의미도 있고요. 제재 메커니즘에도 공동의 협력을 한다.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인 도발을 이어갈 경우 한미일은 사이버와 해운 분야 등에서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계속 마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한국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클래식 공연이 뉴욕타임즈가 뽑은 올해의 10대 클래식 공연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플러싱 컬리지 포인트 경찰학교에서 헬리콥터 로프 강화 훈련을 하던 경찰이 15피트 높이에서 추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용커스에서 사복경찰이 경찰 표시가 되지 않은 차량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가 불륜 의혹을 제기한 GMA 여자 앵커 에이미 로박이 남편과 이혼 중이라고 밝혔으며 남자 앵커 TJ 홈스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존 에릭 레그롬 경감이 어제 오전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도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는 등 지난 2013년 경찰이 된 뒤 9년간 모두 5번 출산을 도와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덕담을 듣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용 인공위성 7,500개의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7년 2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일리노이주 주도 스프링필드의 옛 의사당 마당에 기념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부인 제니퍼 시벨 뉴섬의 증언이 거짓이며 영화 출연을 위해 이른바 몸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